네, 빅데이터 저장 시스템, 그러니까 적재 시스템이라고도 하죠. 적재, 저장, 한 말이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수집 시스템을 이제 구현을 하고 여러 가지 수집 모듈, 스크랩파이라든가 크롤링 이런 기술들을 익혀봤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적재하는 그런 저장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수집에서도 정형, 반정형, 비정형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됐듯이 적재에서도 역시 정형, 반정형, 비정형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적재를 한다. 이런 개념을 먼저 갖고 계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이제 모델을 이제 빅데이터 저장, 모델, 설계하기 이런 부분을 좀 이론을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저장을 모델 이제 설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운영체제에 대한 거죠. 지식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빅데이터 관련 기술, 제품, 분석을 고려한 저장 방식 조사를 이제 저장 방식에 대한 조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그 저장 방식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의 어떤 유형에 따른 데이터 저장 방식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의 어떤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서 접근성을 제어하기 위한 방안을 계획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저장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서 데이터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데이터 유형별로 분류해서 특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유형별 특성에 부합하는 저장 모델 및 제약 조건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하고요. 완료된 데이터 저장 모델 설계에 대한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운영체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에 대한 그 내용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네. 윈도우 같은 경우는 NTFS나 FAT가 있고 애플에서는 이제 맥OS죠. Hierarchical File System이나 애플 파일 시스템이라고 있고 리눅스에서는 이제 ext4 익스텐션 형태인데 파일 시스템 이런 파일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파일 시스템은 한글 문서나 MS 오피스 문서 등의 우리가 파일들을 우리가 솔리드 디스크라고 해서 SDD다 라고 하죠. 여기나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 같은 물리 디스크 상에 계층적으로 저장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파일 시스템의 구조를 보게 되면 파일 시스템은 하드디스크 저장 공간 전체를 512바이트 단위의 섹터로 나누어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개의 섹터를 묶어서 클러스터라는 단위로 나눠서
파일 저장 공간을 할당하거나 회수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FAT 파일 알로케이션 테이블이죠. FAT라는 클러스터 할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테이블을 유지합니다. 이 때문에 파일 크기가 1바이트인 파일을 저장하더라도 클러스터가 4인 파일 시스템에서는 2kB의 디스크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MB 크기의 a.txt라는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256개의 클러스터, 그러니까 256개의 클러스터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FAT에서 해당 크기의 빈 공간을 찾아서 할당하고 해당 클러스터 위치에 파일을 저장하게 됩니다. 파일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동작하고요. 클러스터가 이제 4kg로 가정한 거기 때문에 요거 256 곱하기 4를 하면 1024kB니까 1MB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1바이트는 이제 이제 파일 시스템의 장애 대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만듭니다. 단순하게는 동일한 FAT를 두 개 만들어 하나의 FAT가 깨지는 상황에 대비를 하고요. 또 파일 시스템의 수정사항을 추적할 수 있는 저널링을 만들어서 파일 시스템이 손상되더라도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가용성 부분에서 아무리 안정적인 하드웨어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라도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해야 하는 그런 서버들에는 각종 안전장치를 추가해서 운영을 합니다. UPS, 우리가 Uninterrupted Power Supply라는 불리는 UPS와 같은 정전방지 시스템, 그리고 Dual Power Supply, 그리고 Parity RAM이나 ECC RAM, Error Correction Code RAM이죠. RAID, 이런 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 Disk 같은 이런 시스템, 핫스왑 같은 시스템 단위의 교체 기술들을 사용해서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고가용성이란 이렇게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술들을 통칭하며, 저장 시스템에서는 동일한 데이터를 복사해서 여러 번을 만들고 이를 여러 대의 시스템에 분산해서 저장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DBMS나 파일 시스템에서는 복제 기술, 그리고 네트워크에서는 이중화나 다중화라고 부르는 방법을 사용해서 고가용성을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상화 기술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의 물리적인 시스템에 여러 개 운영체제를 실행시킬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말하는데요. 이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이퍼바이저다 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 VM웨어사의 VM웨어 한번 사이트 가보시면 우리가 이제 워크스테이션, 그죠? 저번에 이제 버추얼박스를 깔았듯이 VM웨어사의 VM웨어 워크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여기 제품군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개인용 플레이어로 쓰고 기업용에서는 워크스테이션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운받아서 또 가상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나 서버용도 있고요.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하이퍼V, 우리가 이제 여기 제어판에 보면 프로그램 설치 있죠. 제어판에 보면 프로그램 추가 삭제 가면 이제 윈도우 기능 켜기가 있죠. 윈도우 기능 켜기 안에 이제 여기 하이퍼V가 있습니다. 보고 여기에서도 기능을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라클 버추얼박스 우리가 이미 설치를 하고 진행을 했죠. 가상 머신을 생성하려면 운영체제 상의 하이퍼바이저를 우리는 버추얼박스를 했고요. 하나 이상의 가상 머신을 생성한 후 운영체제 이미지 파일, 주로 우리가 ISO 파일이라고 하죠. 이걸 지정한 후에 가상 머신을 실행하면 일반적인 운영체제 설치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로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설치되는 운영체제를 우리가 게스트 OS다 라고 하죠. 요거가 이제 게스트 OS가 되는 거죠. 하이퍼바이저에는 VM웨어 그런 제품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하이퍼V, 사이렉스 XEN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오라클의 버추얼박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기술은 주로 리눅스상에서 동작하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리눅스를 하이퍼바이저 상에 설치한 후 빅데이터 관련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설치하게 되죠. 우리는 이제 버추얼박스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리눅스 배포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되면 리눅스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운영체제죠. 그래서 보통 운영체제 엔진에 해당하는 커널, 핵심 소스죠. 핵심 운영체제 소스 커널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개별적인 회사에서 각자 선택해서 제품을 패키징해서 배포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제 센토스로 했는데 그 레드햇 계열에서 요게 이제 전에는 우리였다가 상용화 됐죠. 상용화 되면서 기업용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거랑 이제 똑같은 게 센토스입니다. 데비안 리눅스도 있고 우분투도 있고요. 그죠? 오라클 리눅스도 있고 여기서 이제 우분투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분투를 때 깔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분투 관련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수집에서 우리가 이미 다 설치해 놨었을 겁니다. 그죠? 데이터의 종류는 그때 수집에서 우리가 이미 다 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뭐 이런 내용은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미 다 우리가 수집 때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장 데이터라고 하는 건 스키마가 있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타입, 길이, 기본키, 프라이머리 키와 같은 제약 조건과 같은 것을 지정하고 실제 데이터인 레코드가 추가될 때 이 형식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형식이 맞지 않을 경우 데이터를 저장할 때 에러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정형 데이터의 경우는 데이터 형식의 자유도가 낮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네임이라 라고 하는 그런 필드가 있고 에이지라고 하는 필드가 있고 이메일이다 이런 필드가 있고 여기에 맞는 그죠 데이터 타입에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문자열 그 다음에 뭐 숫자 그리고 여기는 뭐 널 이런 식의 그죠 형태가 돼야 된다 라는 거죠. 전형 데이터 테이블은 이렇게 표 형태로 그죠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 맞는 안에 데이터 타입이 있어야 되고요. 요거에 대한 제약 조건을 다 걸어줄 수 있고요. 반저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NoSQL에서 많이 사용하는 JSON 이런 포맷과 같이 데이터 저장 형식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포맷이죠. 스키마 리스터 같이 별도의 스키마가 없이 사용될 수도 있고 레코드별로 어떤 칼럼의 형식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형 데이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능이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 제이슨 같은 경우 이런 형태의 그죠?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보이고 있죠, 그죠? 네. 우리가 제이슨 뷰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고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 포맷이고 파이썬에서 어떤 딕셔너리 형태 포맷과 일치하는 그런 형태로 키밸류 형태로 연관배열 형태로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죠? 그 데이터를 웹에서 다운받고 수집과 이제 어떤 그런 포맷을 상당히 많이 쓰는 그런 형태죠. 비전형 데이터는 NoSQL 그러니까 비전형 데이터는 우리가 별도의 저장 구조가 없는 이런 경우를 말하면서 일반 텍스트 데이터나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 같은 데이터를 말하고 있죠. HTML은 비전형 데이터로 분류하기도 하고 반저형 데이터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텍스트들 그런 것들이 바로 비전형 데이터가 되는 거죠. 예를 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레이드에 대해서 좀 본데요. 레이드는 하드디스크를 그렇죠? 다양하게 구성해서 입출력 성능을 높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그런 기술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이건 따로 PPT로 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레이드는 레이드 0, 레이드 1, 레이드 0-1
0 플러스 1, 1 플러스 0, 또는 레이드 5, 6,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데요. 여러 개 중복해서 이제 저장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레이드로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레이드 0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걸 먼저 그리기 위한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레이드 0은 스트라이핑이라고 불러요. 스트라이핑. 그리고 이제 두 개의 하드디스크 저장 단위 우리가 청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13579, 2468, 10 이런 식으로 그죠? 서로 다른 디스크에 나눠서 저장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저장하면 데이터를 읽을 때 이 레이드가 레이드를 왜 쓰냐 이런 거죠. 여러 개의 디스크를 하나의 디스크처럼 사용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비용 절감이라든가 신뢰성 향상, 어떤 성능 향상의 효과를 내게 되어 있고요. 하드웨어 레이드가 있고 소프트웨어 레이드가 있어요. 하드웨어 레이드는 하드웨어 제조업체에서 여러 개 하드 디스크를 가지고 장비를 만들어서 그 자체를 공급, 좀 더 안정적이고 고가죠.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 레이드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이런 장비가 나오죠, 그죠? 스토리지 뭐 기술이죠. 스토리지에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레이드는 고가의 하드웨어 레이드의 대안이고요. 운영체에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좀 더 안전한 데이터의 저장이 가능하고 우리는 이제 소프트웨어 레이드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직접 할 건 아닌데 어쨌든 만약에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레이드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그 레이드 방식을 비교하는 그런 먼저 그림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각 레이드 방식을 이제 비교한 겁니다. 그죠? 하나만 썼을 때 우리가 단순 볼륨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각 디스크 당 1TB일 경우 사용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용량이 2TB 2개가 되는 거죠. 2개 이상의 경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저장하고 이제 여기 이제 1테라, 1테라짜리가 이제 하나 들어가는 이런 하드디스크면 2개면 2테라까지 저장이 되는데 여기서는 첫 번째 그러니까 리니어 레이드인데 선형 레이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저장을 하고 이런 방식이죠. 여기서부터 저장한다라는 방식 순서대로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죠? 용량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 여기를 다 채우고 나서 여기를 채우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하고 디스크가 계속 추가가 가능한 그런 방식을 우리가 리니어 레이드 방식이다라고 하죠. 2개 이상인 거고요. 첫 번째부터 저장하는 그런 방식이고 디스크를 추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레이드 제로가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동시에 여기에도 저장하고 여기에도 저장하는 그리고 이런 겁니다. 그 레이드 제로를 다시 한번 이제 이거랑 같이 비교를 해드리면 두 개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저장 단위를 나눠서 그죠? 서로 다른 디스크에 나눠서 저장하는 방식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저장하면 데이터를 읽을 때 두 개의 하드에서 동시에 읽을 경우 읽기 속도를 2배로 향상시킬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쓰는 속도는 빨라지지 않고요. 이 방식을 여러 개의 하드에 적용하면 계속 읽기 속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일부 하드디스크가 문제 생기면 데이터 안정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장 좀 할게요. 레이드 1은 이렇게 된 거죠. 미러링이라고 부르는 기술인데 데이터 청크를 여러 하드디스크에 동일하게 여러 번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하드디스크가 문제가 발생해도 정상적인 다른 하드디스크에서 읽으면 되기 때문에 데이터 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대신에 데이터를 여러 번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쓰는 경우에 여러 대 하드디스크 쓰기 작업이 필요해 성능이 약간 감소하지만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개 만들 경우에는 읽기 성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1테라 안에 한 개를 쓰는 거고 이제 n이 이제 개수입니다. n은 개수라서 그래서 이제 2테라 이제 레이드 제로와 레이드 1의 차이점은 이거는 개수가 2분의 n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n이 하드디스크에 그래서 n이라는 것은 디스크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n은 디스크의 개수. 그 다음에 레이드 0 플러스 1 또는 1 플러스 0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스트라이핑과 미러링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레이드 제로는 나눠서 저장한다 라는 거고, 레이드 1은 복사의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번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그 차이를 좀 알아놓으시고요. 레이드 0 플러스 1은 먼저 요 0과 1을 이제 같이 적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먼저 스트라이핑을 적용하고, 그리고 나서 미러링을, 그러니까 입출력 성능과 안정성을, 여기 아까 말한 요거와 요거에 이제 장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입출력 성능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 바로 0 플러스 1 또는 1 플러스 0이죠. 그래서 스트라이프를 먼저 적용하고 미러링을 적용한 방식이 0 플러스 1이고, 미러링을 적용하고 스트라이핑을 적용한 방식이 여기 미러링이고 이거 스트라이핑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이제 레이드 5와 6을 보게 되면, 레이드 5와 6은 미러링을 적용한 경우 데이터 안정성 높아지는데요. 그러니까 레이드 5, 레이드 5. 저장 공간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을 보완한 방법인데요. 즉, 미러링을 적용할 때 데이터 저장 공간이 이제 2배가 필요하지만 이를 페리티나 ECC와 같은 체크성을 통해서 보완한 방법입니다. 저장 공간을 상대적으로 작게 요구하면서도 데이터 안정성은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장 단계에서 체크성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가 이제 어디에 있는지를 체크하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일치하냐, 잘 들어왔나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이건 이제 페리트비트나 ECC 에러 코드, 이런 커렉션 에러 수정 코드 이런 것들로 해서 체크합니다. 저장 단계에서 체크성을 계산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계산 성능을 요구하고요. 디스크가 깨진 경우 복원하려면 높은 계산 성능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읽기 성능은 미러링 특성 때문에 높아지지만 쓰기 성능은 많이 떨어집니다. 체크성 계산을 위해서 나머지 데이터도 모두 읽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레이드를 구축하기 위해 별도의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리드와 순수 소프트웨어 기반 레이드로 구분이 됩니다. 레이드 5는 최소 3개 이상의 하드디스크를 요구하고 하나의 디스크가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허용합니다. 레이드 6은 최소 4개 이상의 하드디스크를 요구하고 2개까지 하드디스크가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허용합니다. 폴트 톨러런스다라고 하죠. 네, 이렇게 알아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계약 조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끊어서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